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두일입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는 거의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번 제가 이 관련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런 당락이 분명해진 상태까지 왔으니 이 미국 대선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한번 뭐 시사점을 두고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짧게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뭐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저 자신도 한때 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까지 하고 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상당한 약점들이 노출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후진국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연방제 국가이고 최초의 재헌헌법을 만들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이런 간접 선거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은 충분하게 납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 제도를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또한 지금 뭐 우편 투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뭐 장소에서는 투표함이 불타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내가 우편으로 사전 투표를 했었어도 어제 당일날 또 현장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중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러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걸러내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이중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은 것이 우선적으로 그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편 투표와 그 현장 투표를 다르게 했을 경우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게 선거를 통한 투표라는 게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허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우편 투표의 도착 날짜도 어제 선거일 기준으로 어떤 날은 뭐 플러스 3일, 어떤 날은 플러스 6일, 어떤 날은 플러스 9일까지 받아들이는 등 각각의 주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조지아 주의 어떤 뭐 그 플립턴 카운티라는 그 소도시에 투표용지 30만 장이 분실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편 그 투표 용지가. 그럼 30만 표가 날아간 거죠. 네,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저는 처음에 뭐 트럼프가 선거 불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유 저 또라이가 정말 무슨 뭐 또 또라이 짓을 하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무대뽀로 주장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뭐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표 자체가 아유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제가 얻게 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당선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격이 그냥 개인적인 그 사람의 삶으로 끝난다 그러면 혹은 뭐 그 주변인들에게만 끼치는 영향으로 끝난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을 텐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미국과 아울러 전 세계의 모든 그 여러 국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의 방식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호감을 통해서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오, 혐오,
바탕으로 한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방을 미워하도록 해서 자신을 찍도록 만드는 그런 투표의 행위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민주주의의 투표의 행동으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도 지금 연임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트럼프가 지금 재임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래도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한 다시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후퇴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도 일부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인격을 갖춘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시스템을 거부하고 참모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활동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만난 것이 과연 이 남북 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과연 그가 나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가 그렇게 나서게 된 것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타임지에서 네고시에이터로 꼽았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한국과 모든 것을 하려는 것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역으로 봤을 때 트럼프라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그나마 워싱턴에 있는 여러 오랜 시스템 속에서 정치를 해왔던 바이든과 어떤 카운터 파트너 삼아 대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남북 관계나 그 한일 관계가 그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죠.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 노릇을 하면서 국방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고 전 세계 여러 어떤 분쟁 지역에 뛰어들면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이 된 이후로부터 시작된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바뀌었죠. 다시 과거에 그 이전에 아메리카라는 대륙에 고립되어 있었던 미국의 형식으로 지금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뀐 민주당 정부에서 과거에 미국이 해왔던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것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점점 그 자신들의 롤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계속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는 어떤 현상, 그런 군비를 과거 미소 냉전 시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그 이상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세계 경찰 노릇을 하게 되니까 그런 군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러 국가들과 무역 적자에 대한 것을 감수하면서 관여를 이제 했죠. 그러면 부족한 돈은 항상 달러를 직접 발행해서 메꾸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무한정 찍어낼 수만 없는 그런 한계에 점점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미국의 어떤 주류 정치 기득권층에서 다 그렇게 바라보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총대를 트럼프가 맨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다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다고,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단지 그가 했던 그런 즉흥성이 없어졌다 뿐이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딱히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봉쇄 정책, 어떤 압박 정책을 펼치는 부분들은 트럼프 시대와 특별하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은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뭐 바뀔 부분들은 없고, 단지 그 이전에 미국과의 어떤 뭐 카운터 파트너였던 그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가 아닌 문재인 시대로 돌아와서 그게 뭔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온 것이니 지금 바이든으로 카운터 파트너가 바뀌었다 한들 도리어 그들은 조금 더 시스템적인 정치와 외교를 하는 사람들인지라 저희가 해왔던 방식의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형식으로 끌어간다면, 현재 뭐 그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해왔던 그런 핵 협상과 남북 간의 종전선언 등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오늘도 했습니다. 뭐 새소리와 그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는데 양해 구하고요. 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